김상병님, 김상병님, 근무 시간입니다. 김상병님. 호인병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뜬 김상병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아, 씨발 피곤해 뒤지겠네. 지금 몇 시야? 호인병이 대답했다. 현재 02시 15분, 03시 근무 교대 45분 전, 당직 사관에게 신고하기 15분 전입니다. 타 부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일 밤 대대원들이 돌아가며 경계근무 지원을 나가야 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지만 다른 부대 일을 떠맡았다는 생각에 다들 짜증스럽게 생각했다. 우상타 알바 이상무. 신고 절차가 끝나자 당직 사관이 말했다. 그래요, 잘 다녀오고 괜히 타부대 지원 나가서 졸다 걸려가지고 또 개망신 나가지 말고 자식들아. 그리고 거기 당직 사관이 우리만 왔다 가면 초소에서 담배꽁초 나온다고 난리다. 아니 씨발 멍청이도 정도가 있지. 유류구에서 담배 피는 새끼가 있냐? 니들 걸리면 진짜 뒤진다. 그렇게 알고 교대장은 애들 인솔 잘해. 순찰자 만나면 수화 똑바로 하고. 알겠습니다, 충성. 근무지까지 가려면 항공대대 활주로를 가로질러야 했는데 전력을 다한 빠른 걸음으로도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거리였다. 새벽 시간 어둠에 잠긴 텅 빈 광활한 활주로를 걸어가는 것은 뭔가 공허한 기분과 막연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형, 휴가 나간 사이에 또 유르고 귀신 나타난 이야기 들었어? 앞서가던 교대장의 질문에 김상병이 대답했다. 그래서 이번 환자는 또 누굽니까? 교대장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본부포대 이병장. 그 양반 그날도 다한 근무자들 뛰어오나 걸어오나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고 있는 게 보이더래. 근데 왠지 그림자 수가 많은 것 같아갖고 자세히 보니까 평소처럼 근무자 2에 교대장 1명까지 3명이 아니라 4명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당직 사관이 같이 오는 건가? 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초소 앞에서 수화할 때 보니 3명뿐이래. 순찰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분명 4명이서 여기까지 오는 걸 쭉 지켜봤는데 말이야. 근데 마침 교대 근무자 사수가 정병장이라 갖고 그 양반한테 물어봤지. 근데 그 양반은 계속 자기들 셋이서 왔대. 아, 존나 이상한데 또 하필 부사수도 그날따라 열심히 반대 방향만 보고 있어갖고 딱히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재빨리 복귀했지. 평소처럼 교대장이 선두, 부사수가 중앙, 지는 사수니까 맨 뒤에 있었겠지. 그런데 다음날 뒷번 근무 섰던 정병장이 찾아와가지고 어제 복귀할 때 맨 뒤에 서서 같이 가던 사람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야. 씨발 이병장 개소리하지 말라고. 계속 셋이었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병장 입장에서도 완전 소름인 게 교대할 때 자기더러 4명이서 오는 거 봤다면서 누구였냐고 막 헛소리하던 양반이 지들도 분명 셋이서 출발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4명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존나 이상하잖아. 또 이병장은 지가 맨 뒤에 있었는데 자기 바로 뒤에 또 누가 있었다니까 이 인간 존나 쫄아가지고 아까 행보관한테 오늘부터 유르고 근무 빼달라고 지랄지랄했어. 이에 김상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귀신이면 존나 불쌍하네. 뒤져서도 계속 군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장이 말했다. 하여간 형은 무슨 과학자도 아니면서 비과학적인 이야기만 하면 존나 시니컬해져. 김상병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이 처먹고 귀신 봤다고 하는 양반들이나 처녀가 임신했다고 믿는 예수쟁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등병 때부터 군생활 내내 안 보이던 귀신이 갑자기 말년되니까 보여. 봐봐, 정작 근무 열심히 했었던 부사수들은 못 보지 않았습니까? 아 씨발, 나한테도 또 근무 바꿔달라고 존나 지랄하겠네. 그때 가운데서 걷고 있던 부사수가 말했다. 저기 별똥별 떨어집니다. 내일 당장 전역하게 해주세요. 교대를 마친 전번 근무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부사수가 김상병에게 말했다. 김상병님, 오늘 무척 힘들게 일어나시던데 저쪽 사각지대로 가셔서 주무십시오. 제가 가운데서 양쪽을 다 경계하겠습니다. 이에 김상병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뭔 소리야, 누굴 영창 보내려고.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는 다음 기회에 주도록 할게. 요즘 분위기 안 좋아갖고 그러다 좆된다. 그러니까 딱 15분만 부탁해. 오늘도 평소처럼 근무 끝날 때까지 잘 기세로 자리를 잡은 김상병은 익숙하게 총에 기대어 깊은 숙면에 들어갔다. 한참을 비몽사몽으로 있던 김상병은 어느 순간 위아래로 치어 예민해진 상병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위기 신호를 느꼈다. 이에 재빨리 눈을 떠 경계로를 살펴보니 역시나 순찰자 3명이 초소 방향으로 접근 중이었다. 김상병은 신속히 수화를 실시하기 위해 부사수를 부르려고 했으나 당황스럽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눈을 뜨는 것 외에는 전신이 마비된 듯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김상병은 계속해서 사력을 다해 부사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었으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옹알이만 나올 뿐이었다. 혼자서 양쪽을 다 경계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부사수는 반대쪽만 바라본 채
사색에 빠져 잠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극도의 위기감 속에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던 김상병은 순찰자의 시야에 들어오기 직전 순간적으로 마비가 풀림을 느꼈고 이와 동시에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석현아, 수아. 부사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상병은 그 순간에도 점점 가까워지는 순찰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순찰자 임마, 순찰자. 이에 부사수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김상병님,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이 새끼 왜 이래? 야, 암구 뭐야, 암구. 마음이 급했던 김상병 본인이 직접 수화를 실시하려는 순간 그때까지 선명하게 보이던 순찰자의 모습이 마치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김상병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한동안 순찰자가 있던 자리만 말없이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졸다가 가위에 눌렸던 것이라 스스로 결론을 내렸지만 전역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날 순찰자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다.